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실전 모의고사 풀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 같이 공부하게 될 류준상이고요. 저랑 같이 수리 능력과 문제 능력 같이 풀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마무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서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이런 방법을 썼네.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좀 줄을 두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방법과 제 방법을 좀 판단해 보시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는요.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넘어가셔서 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법들 중에서 여러분도 넘어가시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조심해서요. 네. 좀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수리 능력 1회의 수리 능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 능력 문제가요, 여러분 몇 문제 안 되는데 요 문제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런 도표화들이 나온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에 가 보면 그냥 흔히 말하는 응용수리 개념, 응용수리 같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먼저 풀 때 뭐부터 푸시냐면요. 얘네들부터 푸셔야 돼요. 응용수리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그죠? 네, 요런 표가 나와 있는 자료 해석 파트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안 하시면 요쪽에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소비하다가 응용계산 파트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 쉬운 문제들을 다 못 푸는 수가 생깁니다. 얘네들은요, 여러분 어차피 오래 걸려요. 응용수리보다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나중에 그냥 흔히 말하는 차선으로 하는 거고요. 우선을 응용수리 쪽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흔히 말하는 거의 마스터 수준이 됐으면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굳이 아직 좀 선택사항을 둔다 생각되시면 응용수리 쪽을 먼저 하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 분배 개념에서요 이쪽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 문제를 나는 1분 내에 풀어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문제를 보고 있는데 안 풀려요. 그러면 이거 시간만 낭비했네, 시간 오래 걸렸네 하고 패스하고 다음 문제 또 풀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요 응용수리를 풀 때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이런 초조한 마음으로 풀게 돼요. 그러면 쉬운 문제를 못 풀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일단은요 처음이라면 일단은 응용수리부터 먼저 보시고 이쪽을 다음에 보는 형태로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이렇게 영역 2 수리 능력 이렇게 수리 능력만 나오는 시험이었다면요. 네, 일단은요 쭉 처음부터 쭉 보고요. 이걸 1턴이라 그래요. 첫 턴을 그냥 한번 돌고 쉬운 것들만 와라라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턴을 돌고 세 번째 턴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1번부터 17번까지 다 풀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면 여러분 시간 내에 절대 못 풀고요. 빨리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야지와 그 다음으로 풀 수 있는 거 풀어야지와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런 3단계 정도로 구분을 지어놓고 한 3번을 돌겠다라는 마인드로 푸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15분, 20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뭐 6분 이런 식으로 잡는다든지요. 그렇게 딱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 시계를 보면서 딱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문제를 어찌 보면 좀 계획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네. 시간은 시간대로 달아져 있고, 그죠? 네. 문제는 문제대로 못 풀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전략 최고 중이에요. 자,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은 한국가스공사와 다른 민간 부문의 기업들과의 직원 이직률과 퇴사율 현황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네. 그럼 대략 보면요. 한국가스공사랑 공공부문, 민간 부문의 직원 이직률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요. 흔히 말하는 한국가스공사 좋습니다 라는 어떤 표현 것 같아요. 실제로 좋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럼 여러분 딱 이 문제는요. 요 표를 슥 보고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작네. 한국가스공사 쪽이. 그것만 눈치채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퇴사율과 이직률이라는 개념을 알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퇴사율과 이직률이 적은 회사구나라는 정도의 표겠군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시고 이런 숫자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요. 1번 보면요. 한국가스공사는 비교적 우수한 고용 안정성. 보자마자 여러분 이거는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염두를 해야 되는 문제와 아예 그냥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있다면 얘는 무시해도 되는 유형 정도입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민간 부문의 이직률은 한국가스공사의 120배 이상이다. 이거는 여러분 보면 곱하면 될 거예요. 곱하면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접근할 수도 있고요. 쉬운 계산이면 접근하되 조금 어려운 계산이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음 설명 중에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기 판별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120배다. 그러면 0.2%의 120배 정도를 계산하겠죠. 여긴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상과 이하와 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오면서요. 몇 이상이다, 몇 이하이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따뜻했어요. 흔히 말하는 여유가 있었어요.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포함이 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요. 초과다, 미만이다 막 이런 것보다는 이상, 이하가 훨씬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좋은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요. 이상, 이하는 정말 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칼이에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999.9999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1000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략 봐도 1000 정도로 봐도 되지. 하지만 칼이에요. 1000 이상이다. 1000을 안 넘는 그 즉시 얘는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개념이 이렇게 따뜻한 개념이 아니라 칼 같은 개념이에요. 절대 흔히 말하는 애누리가 없어요. 쫙 잘라놓고 얘보다 크면 참, 작으면 거짓.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 대신에 이제부터는 다시 어떤 존재가 따뜻해지는 존재가 나오냐면 약이라는 존재가 따뜻해지겠죠. 약이라는 거는 여러분 두리뭉실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한 1000 정도이다, 약 1000이다 하면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상과 이하는 그냥 생각할 때 얘는 칼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자, 약 10이다 그랬어요. 약 10이다 그러면요. 유효 숫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효 숫자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10이라는 개념이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디서 흔히 말하는 반올림이 됐을까요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약 10이다 그러면 5부터 15보단 좀 작고 여긴 크거나 같은 요 정도 법이면 여러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이 나오죠. 혹은 10이 되려면 9.5보다는 크거나 같고 10.5보다는 또 작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 정도여도 1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숫자가 한 개였다 그랬으면 흔히 말하는 여기 자리에서 반올림 한 거고요. 두 개였다 그러면 여기서 반올림 한 거고 이런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서요. 이게 반올림 되는 범위라는 걸 대충 아시죠? 근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0.0이다 약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반올림을 했다는 걸까요? 약 10.0이다 그러면 요 밑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9.95부터 10.05 정도 사이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약 10이다 그러면 대개 이제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말은 반올림 되는 그 범위이기 때문에 약간 두리뭉실해져도 돼요. 그리고 조금 계산이 지저분한 것들은요, 약 240이다, 이랬는데, 실제로 계산했더니 230, 한 5 정도 돼요. 그냥 이런 거는 봐주세요, 그냥. 그냥 그 정도 돼. 이런 걸로 대충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에 대한 개념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료 해석 파트에서 여러분, 이상이다, 이하이다, 약이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약에 흔히 말하는 찍어야 되는 상황에 도래됐을 때, 약 쪽에는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상과 이하는 얘는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내가 찍어야 돼요. 그러면 약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걔는 맞을 거야 라고 맞는 답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찍어야 된다면요. 웬만하면 약은 틀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20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럼 120배보다. 그럼 0.2%에다가요. 120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곱해버리면요. 240이 나오는데 소수점이 한 자리 쿵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4%가 딱 120배인데 24.3%니까 120배를 넘어갔죠. 그러니까 120배 이상이다가 맞는 말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여러분 암산으로 가능하길 바라고요. 3번은요. 한국가스공사의 직원 퇴사율을 100으로 본다면 퇴사율이래요. 그럼 여기를 올라와서 100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소리죠. 대기업의 직원 퇴사율은 8,000이다. 얘랑 몇 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네, 80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퇴사율의 80배니 이런 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0.2%의 80배는 여러분 16%거든요. 그러면 16%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00배, 8,000이다? 맞는 말이겠죠. 공기업 직원 퇴사율은 외국계 기업 직원 퇴사율의 20% 이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외국계 직원의 퇴사율의 20%, 5분의 1을 곱하라는 소리죠. 0.1을 곱하라는 소리 될 수도 있고요. 0.1을 곱해버리면 여러분 여기 얼마로 나오냐면요. 4.34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죠? 21.7에 여러분 5분의 1이면 4.34 나올 겁니다. 그러면 4.34 정도 나오는데 공기업 직원 퇴사율은 5.4%예요. 근데 4.34%
이하이다 그랬어요. 맞나요? 네. 5.4%가 4.34% 이하입니까? 그랬잖아요. 아니죠. 틀렸죠. 답이 그래서 4번 되겠네요. 직원 이직률과 직원 퇴사율은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낮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네. 답은 여러분 쉽게 고를 수는 있어요. 4번 이렇게 고를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약간의 그 고정관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우리들은 대부분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풀고 있어요. 맞죠? 항상 1번부터 풀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할 때는요, 웬만하면 맨 앞에 답을 주면요, 이런 것들 맨 앞에 답을 주면 뒤에 거를 완전히 뭐랄까요, 무시해버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는 분 많잖아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사용하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 문제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을 소비해줘야 되는데 답이 1, 2번 쪽에 있어가지고 체크하고 곧바로 넘어갔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하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아는 것들은요, 여러분, 뒤에서부터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무서워요. 항상 여기서부터 왜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혹여나 나는 그런 거에 자유로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아는 것은 뒤쪽 것부터 본다든지요, 옳은 것은 아래 것부터 본다든지, 그냥 어찌 보면요, 여러분 다 복불복이에요. 1번에 있을 확률과 5번에 있을 확률과 다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나는 가운데 거부터 3, 2, 4, 5, 1, 5 이렇게 볼래?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빨리 풀어졌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내용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뒤에 것부터 보려는 습관이 좀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뭐 여러분이 하시겠지만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해왔지. 그리고 항상 답이 뒤에 있더라. 그러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때 문제 다르게 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맨 뒤에 것부터 봐야지. 다음 문제는 처음 것부터 봐야지. 이런 거 여러분 흔히 말하는 변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 흔히 말하는데 뭐죠? 우리가 뽀록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게 터질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딱 5번부터 봤는데 5번부터 틀려요. 오, 감사합니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1, 2, 3, 4번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세이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항상 고정관념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살짝 변형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실제로는 설명하려면 여러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요. 제가 이런 문제들을 볼 때요, 느끼는 그런 바들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런 그림들은요, 여러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예 안 봐도 돼요. 그냥 아예 보지 말고요.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자료래요.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죠. 이렇게. 저는 여기서 맨 처음에 어떤 짓을 하냐면요. 얘는 보지 말아요. 얘도 안 봐요. 요 개수만 봐요. 일단은. 기억이 몇 개죠? 기억이 2개예요. 니은이 몇 개죠? 니은이 3개예요. 디귿이 몇 개죠? 디귿이 2개예요. 저는 그러면 가장 많은 거 위주로 봅니다. 가장 많은 걸 왜 봐야 되냐면 가장 쉽던지 가장 대박이던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가장 쉬워서 개수가 많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남들 다 맞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제일 많이 넣어주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틀려버렸어요. 얘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박이 터진 거죠. 3개의 보기가 탁탁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걸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요, 저는 요걸 2번부터, 니은부터 볼 거고요. 2015년도에 산업 부문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위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2015년 산업 부문의 소비량, 그죠?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2015년이 어디야? 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산업이라는 개념은 어디야 하고 볼 건데 여기 2015에 산업이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얘는 아닌 거죠. 2015가 있고 그죠? 2015에 있고 산업이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아 여기네. 그러면 산업의 합이 13만 6천이고 여기가 21만 8천이 전체 합이잖아요. 그럼 전체 합 21만 8천 분의 적어도 10만 9천 정도는 넘었기 때문에 50% 이상은 되네.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맞구나. 니은이 맞기 때문에 니은 안 들어간 건 일단은 없어질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억도 이거 다 보긴 해야 돼요. 네. 니은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합니다. 자, 기억은요. 2013, 2015년 동안 전력 소비량은 매년 증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2013, 2015년 동안 전력 소비량은 매년 증가합니다. 그랬는데 여기를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높아요. 숫자 떨어졌네. 그럼 전력 소비량은 매년 감소했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틀린 답을 고르신 거예요. 그런데 답 자체는 맞아요. 답 자체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기억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맞는데 방금 제가 한 해석을 했다면 여러분 틀리게 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양이 나와 있어요. 양과 비율은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100을 생산했어요. 100을 소비했어요. 네. 100을 소비했어요. 100. 근데 2014년에는 200을 소비하고요. 2015년에는 300을 소비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19.4지만 이때는 38점까지 올라가고요. 이때는 57까지 올라가요. 그럼 매년 증가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죠? 비율만 나와 있을 뿐이지 실제 량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미 소비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어차피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량을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15년은 양이라도 나와 있지만요. 2014, 2013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소리예요. 표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량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길이 없거든요. 네. 비율로 물어봤으면 맞는데 량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엔요. 2013, 2015년 동안 3년 동안이면 여기겠죠. 석유 제품 소비량 대비 전력 소비량의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비율이잖아요. 그죠? 전력 소비량 대비 전력 소비량, 석유 제품 소비량 대비 그랬잖아요. 그럼 석유 제품 소비량 대비 전력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꽤나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48.4분의 19.4랑 네, 48.1분의 19.2랑 그 다음에 49.1분의 19.0이랑 지금 크기 비율을 하래요. 크기 비율.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요게 약간 애매하거든요. 여기서 여기 차이가 여기가 도대체 분모도 조금 줄었고 분자도 조금 줄었고 역으로 말한다면 분자도 조금 늘고 분모도 조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값이랑 그럼 누가 더 크지? 이걸 어떻게 비교하지? 나눠야 되나? 계산해봐야 되나? 골치 아프단 말이죠.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분수비교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잠깐 보여드릴 거고 나중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분수비교법은 어떻게 하냐면 48.1에서요 19.2가 있고요 48.4에서요 19.4가 있다면 지금 큰 쪽을 일부러 이쪽에 적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의 보기 편하라고요. 늘어난 양이 얼마죠? 0.2죠. 늘어난 양이 얼마죠? 0.3이죠. 그러면 갑자기 얘를 잠깐 블라인드 시키고요. 블라인드 시키고 이 녀석과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0.3분의 0.2 늘어난 양분의 늘어난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분의 2잖아요. 3분의 2라면 얘 같은 경우는 48의 3이었다 그러면 이쪽은 32 정도가 돼야 3분의 2 정도 되거든요. 이건 흔히 말하는 48분의 32 정도 돼요. 근데 얘는 48.1분의 19.2 얘보다 어떻죠? 작죠. 그럼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블라인드 된 녀석을 살려서 얘가 더 컸어요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라? 이게 더 크네. 벌써 요것만 알아도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위에는요. 네. 얘가 더 크네 그러면 매년 증가했다라고 벌써 나와라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죠?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만 봤을 때는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를 보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를 계산해서 풀었다 그럼 잘못 푸신 거고 여기를 보셨어야죠. 48.1에서 49.1이면 여러분 1이 늘었는데 분자는 떨어졌어요. 분모는 늘었는데 분자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러면 전년도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년 감소했다가 답인 거고 실제로는 여기만 봐도 매년 감소하진 않았는데 증가하진 않았는데 감소한 해도 있는데 이렇게만 한 년만 확인했었어도 이 말은 틀리다는 말을 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는 니은밖에 안 올래 해서 2번 골라가는 문제죠.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분수비교법도 있고 해야 될 내용도 좀 있고. 네. 이 분수비교법은 여러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법이거든요. 네, 지금 시간상 지금은 정확하게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놓치지 마세요. 이 문제는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3번,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자료에 대한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표는 보지 말고요. 여기 보지 말고요. 기억, 니은, 디귿, 개수 먼저 세시기 바랍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는 느끼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니은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이 100%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많이 해봤었을 때 요렇더라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참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니은을 먼저 보면요. 2010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중동산 원유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랬는데요. 일단 중동산 원유, 요 밑에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위에 내용이겠구나라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중동산 원유니까요. 자,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원유 비율이 여러분 요런데요. 그 중에 중동산이 81.8%래요. 요만큼에서 요만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감소했냐?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계산을 요거 해주시면 돼요. 51.3%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81.8%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이 비율이 크냐? 아니면 49.1%에다가 네, 82.3%에 해당하는 비율이 더 크냐? 요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요. 요거는 뭐 값이 조금 차이가 나서요. 얘는 별 차이 안 나죠, 여러분. 뒤에 곱해지는 수는요.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막 2.2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클 거야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수식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하냐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 작은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요. 이렇게 얘를 49.1로 바꾸세요. 이렇게 49.1%는 생략할게요. 49.1로 바꾸고 81.8과 82.3 중에서 작은 걸로 바꿔요. 81.8 이렇게 바꾸고요. 여긴 부족한 부분이 뭐였죠, 여러분? 2.2가 어찌 보면 빠져 있죠. 네. 결국 이걸 거 아닙니까? 49.1 곱하기 81.8로 바꾸고 더하기 여기서 빠져나간 만큼 2.2에다가 81.8을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 원상복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똑같은 값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49.1은 그대로 두고요. 82.3을 바꿔요. 그래서 49.1 곱하기 81.8로 바꾸는 겁니다. 또 작은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족한 게 뭐였냐면요. 49.1 곱하기 여기에 0.5 정도가 더 더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제가 보이는 것처럼요. 여기 부분의 값도 여러분 어떻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추가로 더해지는 양은 여기서 160이 넘는 값이 더해질 거고요. 여기서는 49.1의 반, 20 몇 밖에 안 더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더해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2010년도가 더 크다고 해석이 나올 겁니다. 2010년도가 더 크니까 감소했구나.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니은이 맞기 때문에 답은 3개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 봐야 돼요. 자, 2015년에는 1995년도보다 수입 에너지가 2배 이상 소비되었다 그랬는데요. 자, 요건 좀 지우고요. 자, 보면요. 2015년과 1995년의 수입 에너지, 어떤 절대량을 비교하고 있어요. 2배 이상 소비되었다. 량은, 여기를 봤더니 여러분 퍼센트밖에 없어요. 퍼센트인데 여기가 량이 나와 있네요. 그럼 1995년, 2010년, 2015년을 전부 다 양을 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더해지면요. 56.6인가요? 네, 이거 56.6이고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죠? 119.5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도 한번 더해볼게요. 굳이 더할 필요가 없나요? 지금은요? 없네요. 2015년만 더하죠. 여기는요. 76.7이죠? 네, 76.7에다가 136.7을 더하게 되니까 213.4인가요? 네, 213.4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2배 이상 소비되었냐라 그랬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119.5의 2배 정도면 238, 239 나와야 되거든요. 걔한테는 못 미쳐요. 근데 혹시나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수입 에너지의 비율이 여기는 96.8%고 여기는 94.8%니까 119.5에다가 96.8%를 곱한 양과 여기 213.4에다가 94.8을 곱한 양을 비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여기에 2배 했을 때 얘가 그것보다 크니 이겁니다. 2배 이상입니까? 그랬잖아요. 맞아요? 2배 이상 소비됐으니까 같거나 크거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줘보세요. 여기다 2를 줘버리면 239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땐 얘가 더 크죠.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이 얘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가 더 커요. 2배 한 거는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소비되었다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겠네요. 그죠? 95년도 쪽이 2배 하면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기억이 날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지우고요.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계산 여러분 좀 틀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값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만약 2010년 대비 2015년에 최종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이 10%였다면 같은 기간 동안 원유 소비량은 증가였다 그랬는데요. 그냥 전체 소비량이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지금 여기 정확히 뭐 더해주면 값이 나오겠지만 귀찮아요. 그냥 A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A라고 한다면 2015년에는요.
네, 1.1배가 돼 있다는 소리죠. 10%가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1A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요. 같은 기간 원유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그랬는데요. 원유 소비량이 2010년도에는 51.3%였고요. 아까 했던 거잖아요. 네. 여기가 49.1%예요.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눈칫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1.1을 여기다 곱해버리면요. 491, 491이 더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순간 여기는 5401이 되면서 소점이 두 자리가 쿵쿵 찍힐 겁니다. 그럼 54.101%가 크냐, 51.3%가 더 크냐, 요거 비교하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큽니다.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2010년이 뭐가 되는 거죠? 네, 더 작고 2015년이 더 큰 거니까 소비량은 증가였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2014번이요. 자, 다음 표는요. 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자료고요. 이에 대한 RMM을 답하세요. 똑같은 문제고 이걸 이제 표로 작성한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고요. 어떻게 열려야 되냐면 자, 요런 것들하고 빨리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실선, 굵은 실선은 수입 에너지의 비율이구나 하고 맨 윗줄인가 확인하고 숫자가 주르륵 나와있는데 끝자리 틀리나 안 틀리나 이런 것만 좀 조심해서 흔히 말하는 눈으로 왔다 갔다 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그죠? 7.3, 71.8, 81.8, 81.8, 82.3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여러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값, 똑같은 값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게끔 잘 나와요. 네. 그리고 생뚱맞게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건 좀 유심 있게 봐야 되고요. 자, 68, 62.5, 56.6, 51.3, 49.1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숫자 보라는 소리예요. 숫자. 여러분한테 숫자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소리입니다. 기억은 여러분 맞고요. 니은은요. 여기 전체 합이 119.5였나요? 아까? 여기 전체 합이 213.4였나요? 아까 계산한 거랑 뭐 맞춰보면 될 거고요. 여기서 더해주면 166.9였나? 확인하면 되는 거죠. 했을 때 62.9, 27.1, 29.5가 맞나 확인한 94.4랑 35.6이랑 36.9가 맞나 확인하고 그것이 각각 산업용, 수송용, 가정, 상업용이 맞는지 이런 거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가운데 여러분 구분이 좀 되길 바래요. 네. 그죠? 색깔만 구분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어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하고요.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라고 나왔는데요.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가 요 위칸에 대한 내용인데 요 비율을 지금 잘 나타내나 봤더니 95년하고 2015년도만 나타내져 있어요. 1995년도에 여러분 여기만 봐도 96.8인데 얘네들이 완전히 흔히 말하는 네, 교환돼야 되는 상황이죠. 82.3과 7.3도 완전히 교체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015고 여기가 1995였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대놓고 틀려버렸네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 니은 쉽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해석을 해볼게요. 6번 문제고요. 이거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데 계산은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푸나 한번 볼게요. 5번 문제군요. 다음 자료는 A부터 F의 6개국의 전년 대비 국민 총 생산의 변화율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전년 대비 GNP 성장률이 플러스를 3번 기록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최대한 마이너스가 없는 나라 살펴보세요. 봤더니 D국이 4.1, 0.2, 1.0 그죠? 3번 등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2013과 2018을 비교하자면요. A국과 B국에서 B국 쪽의 GNP 감소율이 더 크다 그랬어요. 자, B국 쪽이 감소율이 크다. 2013은 여러분 나와 있진 않지만요. 이게 전년 대비 이거기 때문에 2013을 여기에 진짜 량 GNP를 뭐 A라고 하고요.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 E, 여기 F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2013년도에 GNP를요. 거기에 비해서 1.4가 감소했습니다. 9.8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A랑 B랑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건 써보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걸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A라는 양이 있고 1.4%가 떨어졌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0.986이 곱해졌다는 소리예요. 1.4%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98.6%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A 곱하기 0.986이고요. 2015년도에는 1.098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9.8% 증가했고요. 그 다음은 0.9, 그 다음은 0.723. 네. 점이 두 개나 붙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8.0이니까
네, 0.92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그러면 요 량이 네, 감소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요걸 계산했을 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거 계산했더니 0.9가 나왔다고 해봐요. 0.9A가 됐습니다. 그러면 10% 감소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앞에 A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들을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B도 마찬가지죠. 금액은 맨 처음에 달랐어요. 금액은 달랐지만 어차피 곱해지는 꼴들은요. 2.6% 성장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0165로 바뀔 거고 0.3 감소했습니다. 0.997로 바뀔 거고 네. 그 다음에 9.1 감소했습니다. 0.909인가요? 네. 이렇게 바뀔 거고 16.7이 가깝습니다. 0.833이죠. 그 다음에 0.9입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 B랑 비교했을 때 여기, A랑 비교했을 때 여기, 뒤에 붙어있는 요 값만 비교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대충 봐도요. 1에 가까운 녀석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1로 바뀔 거니까요. 그죠? 지금 상태 봤더니 전부 다 지금 얼마나 깎이느냐 그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깎였던 내용하고 만약에 여기서 깎였던 내용이 똑같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도 돼요, 여러분? 상쇄시켜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곱하기예요, 다. 그러면 과거의 9.8이랑 요새의 9.8은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곱하기로 계산을 해오는 그 전체 값으로 본다면 여기서 0.986 곱해지고 여기서 만약에 0.986 곱했다 그러면 같다 그러면 지워져도 된다는 소리예요. 비율 비교할 때는 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 식에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계산이 크냐 요 계산이 크냐 지금 그거 판단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보다 큰 건 요거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상쇄시킬 수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상쇄요. 얘 얼추 비슷하죠, 여러분? 얼추 비슷하고 얘는 아예 같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얼추 비슷하니까 얘도 상쇄됐다고 보고 0.3과 1.4를 그냥 비슷하다고 봐줘요. 그냥 비슷하다고 봐주든지 그렇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여기는 늘어난 양은 여기가 좀 많이 늘긴 했는데 여기가 여러분 거의 11%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할 때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조금 커진 거에 대한 그런 흔히 말하는 소소한 그 정도의 개념은 아직까지도 B가 더 훨씬 더 많이 B가 더 훨씬 클 거야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계산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상쇄시키면서도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거 상쇄 되고요. 얘들이 봤더니 오우 마이너스 10%나 차이나 11%나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얘가 또 작어. 여기는 그나마 얘랑 비교하고 그럼 얘도 또 작잖아요. 지금 작은 거 투성이에요. 얘보다 밑에 거보다. 근데 큰 게 하나가 있고 그죠?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한 7. 몇 % 정도 많은 거 그거 달러 하나인데 여기는 11%나 적어져 있고 딴 것도 더 적어져 있는 게 많으니까 이건 볼 것도 없어. B가 더 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B의 GMP 감소율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B 값이 더 커요. 이쪽 값이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A국이 더 감소율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2013과 2018을 비교한다면 GMP의 감소율이 가장 큰 것은 2국이다 그랬어요. 2013과 2018을 비교하면요. 가장 감소율이 큰 거. 그럼 여러분 이거 다 해보라는 소리잖아요. 혹시 다 비교가 가능한가요? 싹 다 비교요? 지금 가장 큰 거, 감소율이 가장 큰 거니까 일단 B국은 제외예요. B국은 이미 넌 아니야 라고 판단해도 되죠. 그쵸? 넌 아니었어. 왜냐면 A국이 더 많이 감소됐거든요. 요거처럼요. 그럼 얘랑 흔히 말하는 까불 수 있는 녀석이 있나 보세요. A한테 까불 수 있는 녀석. 2를 보니까요. 까불고요. 여기 조금 모자르고 여기는 많이 모자르네요. 여기도 이국이 뭐 더 적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정도의 비율에서 얘는 늘어난 양이 있기라도 하지만 여기 줄어든 양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비율을 무시할 수 없어서 보나마나 2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국이랑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있네요, 여러분. F만 찾아봐도요, 얼마 차이 안 나죠,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F가 훨씬 더 작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2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얘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엔요, 2013과 2018년을 비교하면 C국과 E국에서 E국 쪽이 GMP의 감소율이 작다 그랬는데요. 감소율이 작다는 소리는 더 조금 줄었다는 소리죠. C국하고 E국에서요. C국은요, 여러분 봤더니 C국하고 E국은 여러분 꽤나 C국은요 줄어든 게 별로 없어요. 늘다가 조금 줄었고 여기도 조금 줄긴 했는데 요게 여러분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는 양하고요
여기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한 5.4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5.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3, 여기서 4점 몇, 여기서도 3점 몇 이 정도를 감안한다면 C국이 더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E국 쪽의 GNP의 감소율이 작다가 여러분 틀린 말이 되겠죠. 이것도 그냥 계산하지 않고도 감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2013과 2018을 비교하면요. GNP의 감소율이 가장 작은 것은 D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제대로 잘 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비교하세요라는 소리예요. 그럼 일단은 A는 아니고요. B랑 D를 살펴볼까요? D가 지금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D랑 까볼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전부 다 볼게요. 자, 일단 2014년도엔 D가 최고예요. 2015년도에도요. D가 아니라 여기가 최고긴 하죠. 네. 2016년도도 거의 깎였는데요. D국도 많이 깎였어요. 2017년도가 D국이 그나마 가장 선방한 해예요. 2018년도도 굉장히 선방했어요. 혼자만 플러스거든요. 그죠? 요 두 해를 어찌 보면 잘 버텼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건가?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까볼 수 있는 녀석들과 하나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절대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번이 다 아니네. 그러니까 5번이 답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하던지 아니면 5번을 대충 봤더니 나머지 것들과 상호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덜 그래도 줄었네 라고 생각하시던지 결론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계산 방법 한 번만 보시고 어차피 다 곱하기인데 이거 솔직히 여러분 곱하기의 그 차이를 갖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곱하기의 차이, 여기 흔히 말하는 요 차이가 10일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10일이 세이브가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건덕지들끼리 A랑 E를 비교할 거야, A랑 D를 비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항상 누가 더 많이 깎여 있다 이런 거는 눈치가 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림 계산도 조금 필요한 문제 같기도 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절대 첫 턴에 풀면 안 돼요. 두 번째 턴에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 7, 8번부터는 여러분 조금 쉬운 문제들 투성이죠. 왜냐면 응용술이거든요. 응용술이 여러분 무조건 다 푸셔야 돼요. 모 방송국 주최하는 퀴즈대회에 참가했고요. 맞추면 5점, 틀리면 4점이에요. 그러면 몇 문제 맞췄는지 모르지만 틀린 문제가요. 맞은 개수가 틀린 문제보다 2배 많대요. 네. 그러니까 2배가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자, 요거 여러분 2배 많다 이 개념을 여러분 그 2배가 더 많다 이걸로 보지 말고요. 틀린 문제 개수가 A개였다면 네. 맞은 개수가 2의 개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약간 말에 약간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것보다 맞은 개수가 2배가 더 많다. 그러면 이 차이가 2배가 난다는 소리야? 뭐 뜻하는 소리야?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냥 2배 정도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몇 점이 추가가 되냐면 5점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점이 감점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중반 성적이 78점이었대요. 계산해주면요. 10A와 마이너스 4A니까 6A는 78 이렇게 나올 거고 A는 1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13개구나, 맞춘 문제가 26개구나, 합쳐서 39개였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 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김씨는 원가가 83,000원인 A 제품의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거기에 60% 이익을 더해서 정가를 붙였어요. 그러면 83,000원이 원가긴 한데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익을 60%나 붙였다는 소리는 1.6을 곱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게 정가예요, 여러분. 여기다 1.6을 곱해버리면요. 000, 638, 68에 48, 49가 되고요. 830000이니까 더해주면 1328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수점이 한 자리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132,800원인데 이 상태에서 정가에서 30%를 할인했대요. 그럼 여기에 30% 또 할인한 겁니다. 그럼 132,800원에다가요. 네. 800원에다가 30%를 할인했다 그러면 0.7을 곱했다는 소리예요. 30% 할인했다는 소리는 결국 70%를 받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걸 판단하실 수 있으면 0.7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계산하면요. 0078에 56, 724, 19, 73, 21, 22, 7은 7, 9점 지키니까요. 92,960원에 팔았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익은 얼마나 줄겠습니까? 하니까 두 개를 뭐 하면 되죠, 여러분? 두 개를 빼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냥 흔히 말하는 30%를 계산하셔도 답은 나오긴 할 거예요. 네. 계산하면요, 얼마죠? 4만이 안 되고 39,900이 아니라 840원 이렇게 나오네요. 굳이 못하러 0.7을 계산해서 또 뺍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빨리 풀려면 여기 32,000, 132,800원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그대로 30%에 해당하는 거를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0.3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만큼이 어찌 보면 여기서 깎인 금액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되죠. 00이고요. 38에 24, 326, 8, 33은 9, 3 이렇게 나올 거 소점 한 자리 쾅 찍어주면 39,840원. 이게 더 빠른 해석이긴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무조건 얘네들은 여러분 1분 내외에 무조건 풀어야 되고요.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은요.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고요. 골을 넣을 확률이 70이고 B가 골을 넣을 확률이 40%예요. 그런데 승부차이까지 갈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승부차이까지 갈 확률이면 여러분 0대 0으로 가든지요. 1대 1로 가든지 2대 2, 3대 3, 4대 4 그런 건데 단서가 있네요. 두 골을 먼저 넣는 팀은 그냥 이겨버린대요. 그럼 승부차기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0대 0으로 끝날 확률 얼마죠, 여러분? 둘 다 못 넣어야 되니까 0.3 곱하기 0.6 요 녀석의 반대 확률과 요 녀석의 반대 확률을 곱해버리는 겁니다. 했을 때 0.18, 18%의 확률로 둘 다 골을 못 넣었어요. 이 경우도 여러분 누가 먼저 넣고 그런 건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요. A가 그냥 그 경기에서 골을 넣을 확률이에요. 누가 먼저 넣을 확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경기 자체에서 A가 골을 한 골 넣을 확률이 0.7이지 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B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0.4지 그래서 0.28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일 때만 승부차기로 가능하니까 두 개는 여기선 더해주겠죠. 그래서 답이 0.46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수학 정도니까 쉬워요.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표와 그림은요. 2001에서 2008년 동안 A국의 비행 단계별, 연도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예요.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2005년 이후에 항공기 발생 건수를 매년 증가했다. 이거 읽기 전에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을 볼 건데 4개잖아요. 그죠? 4개인데 보기 자체가 총 12개예요. 그러면 3개씩 나왔단 소리예요. 기억이 3개 맞나? 맞고요. 니은도 3개, 디귿도 3개, 리을도 3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대칭적으로 나온 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부터 보세요. 2005년 이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2005년 이후는 여러분 매년 증가한 거 맞죠, 여러분? 그럼 기억이 맞기 때문에 답이 일단은 3개는 맞고 2개는 틀리다 라고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럼 기억 없는 거는 지워주죠, 이렇게. 자, 비행 단계별 항공기 내 발생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으로 나열한다면 순항, 착륙, 접근, 상승 순이다 그랬는데요. 가장 많은 거는 순항, 착륙, 1등, 2등은 맞죠? 접근인가요? 접근보단 상승이 더 많은데요. 요게 바뀌었네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니은 날라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옳은 것만 고르니까 니은이 날라가면 됩니다. 그럼 기억 디귿과 기억 디귿 리을이에요. 디귿 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겁니다. 리을만 보시면 되는 거겠죠. 2006에서 2008년 동안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100% 이상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건수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가 100% 늘었나요? 100%가 늘었다는 소리는 4 이상 올랐다는 소리예요. 안 늘었잖아요. 여기만 봐도 100%는 안 늘었어요. 7에서 9건인데요. 7건 이상 안 올랐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리을도 틀렸구나. 답이 그러면 니은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60% 이상이다. 요거는 계산 한번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죠. 자, 디귿을 보는 건데요. 순항 단계와 착륙 단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의 합. 순항과 착륙. 여긴가요? 39예요. 그러면 58분의 39를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60% 이상이냐? 요거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낫나요? 58에다가 0.6을 곱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그럼 8, 48, 34.8 정도가 60%구나. 39니까 60% 이상이 맞네요. 하고 기억하고 디귿은 맞습니다. 라는 판단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은 국적별 외래객 입국 현황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요. 보면요. 기억이 2개, 니은이 3개, 디귿이 2개, 리을이 2개예요. 니은부터 볼 거예요. 일본과 중국 입국자 수를 합하면 매년 아시아주의 50% 이상을 차지하나요? 일본, 중국만 합쳐도 70만 넘어요. 70만 넘어요. 네. 80만 넘어요. 그러니까 아하,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이 맞는데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이럴 때가 대박인 거예요. 니은이 3개였는데 니은이 옳았어요. 근데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그럼 니은 들어간 건 다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그러면 기억이나 기억디귿 리을이니까 기억은 일단은 무조건 틀렸다는 소리고요. 그죠? 요거 2개 중에 틀린 게 있나만 확인해서 1번이냐 5번이냐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중국의 입국자 수는 2017년도에도 증가할 것이다 그랬어요. 중국인 입국자 수 2017년도 증가할 것 같나요? 모르죠. 우리가 알 바가 있나요? 몰라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매년 입국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국가는 한 곳이다 그랬는데 뭐 미국만 해도 늘어났고요. 캐나다도 늘어났고요. 이거 보나마나 틀렸네요. 틀린 거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기억, 디귿, 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 보면요. 11번도요. 눈치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2011년 이후로는 동일 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과 비교해보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거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으로 풀어도 돼요. 거의 전반적으로 다 똑같지만요. 2008년에 비해서는 줄었다. 여긴 늘었네요. 여기도 늘었고요. 여긴 줄었고요. 여기도 늘었고요. 줄었고요. 조금 줄었고요. 아주 조금씩 줄긴 했어요. 네, 3개가 늘고 나머지가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1번은 맞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앞쪽에 잘 안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나요? 봐야 되겠죠. 면적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면적이 넓은 국립공원은 한려해상이다 그랬어요. 면적의 감소 여부랑 관계없이 가장 큰 데가 한려해상이냐 이거예요. 그죠? 보니까 535로 가장 압도적으로 크네요. 옳지 않은 것. 네. 면적 순으로 볼 때 6에서 12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의 면적을 다 합해도 한려해상 국립공원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어디가 6부터 10인가요? 네. 일단은 요 2자릿수인 거예요. 여기랑 여기 4개는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개에서 19, 8, 7등입니다. 저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6이. 그나마 여기서 가장 작아 보이는 게 여러분 2, 3, 1 덕유산인가요? 네. 덕유산까지 더했을 때 이거 5개를 다 더했을 때도 한려해상보다 안 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언제 다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얘를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겁니다. 면적순으로 볼 때요. 아이고 얘가 아니군요. 3번을 패스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잖아요. 2010부터 2011년 사이에 면적이 늘어난 국립공원은 총 4개이다 그랬어요. 10년에서 11년 사이에 늘어난 국립공원 세세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줄었고 늘었고 네 줄었고 늘었습니다. 는 거 여러분 3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10부터 2011년 사이에 면적이 늘어난 국립공원은 총 4개이다? 아니죠. 3개죠.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답이 이미 4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3번을 계산했으면 엄청난 시간 낭비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절대 하셨으면 안 되는 내용. 5번은 볼 것도 없는 거죠. 뭐 4번이 맞았으니까 벌써 답이 나왔으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메달 종합순위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문제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순위보다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순위가 더 높다.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여기랑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등위는요. 메달 합계는 9위고요. 금메달 개수는 금메달로 봤을 때는 5위예요. 그죠? 종합순위가 더 높다 그랬네요. 그러면 금메달 개수에 따른 순위가 더 높죠. 당연히 맞는 말. 독일, 일본. 여러분 옳은 거 고르았네요. 네, 금메달 개수에 따른 종합순위보다 반대로 말했네요.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네. 독일, 일본, 호주 세 국가의 메달 합계는 미국의 메달 합계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독일호예요. 독일호 여기입니다. 여기의 합은 미국의 합계보다 작대요. 맞나요? 더해주면요. 밑에 거 더해주면 73이고 44라서 117개입니다. 117개면 여러분 메달 합계보다 미국의 메달 합계보다 크잖아요. 네, 2번 틀렸죠? 네, 틀렸고요. 3번은요. 메달 합계에 따른 종합순위로는 16위 안에 들지만 금메달 개수에 초달한 종합 16위 바뀐 국가는 총 3개국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16개 국가 중에 여기서 없는 나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나라는 웬만하면 이 뒤쪽이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금메달 개수가 여러분 5개까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금메달이 5개가 안 되는 나라인, 그죠? 여기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은 합계로는 들어가지만 전체 금메달 개수로는 못 들어가는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개국이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답을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또 문제 유형이죠. 네.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13번 문제도 쓱 보셨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했는데, 자, 여기는요. 일단 표는 나중에 보고요.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크다 그랬는데, 지금 한 권 읽지 않은 비율은 남성과 여성 둘 다 크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옳은 내용이고요.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읽지 않는 응답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그랬어요. 여성이 더 많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성이 23.4로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여성의 응답자 수가요. 여러분 495명, 505명, 10명 차이가 나요. 그럼 10명 차이에서 23.2를 계산했을 때와 495에서 23.4를 계산했을 때가 틀려지나 확인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귀찮지만 계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1010, 1515, 그 다음에 1010이에요. 이렇게. 편해요, 그래도. 네. 11760 소수점. 네. 한 자리 찍어주면 되나요? 505명에, 이게 여러분 소수점이 원래 세 자리가 찍혀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17.16명이고요. 여기 계산하면요. 45, 20에 49, 36, 38, 44, 16, 19고요. 35, 15, 39, 27, 28, 34, 12, 14. 네. 2가 되면요. 8, 9, 9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 개를 다 더해주면요. 03, 1이 올라가고요. 08, 1이 올라가고요. 05, 1이 올라가고요. 11, 115.83명, 117.16명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그래도 조금 더 크네요. 요 미묘한 계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틀려버렸으니까 답이 2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의 계산. 네. 자, 그 다음 문제들은 여러분 정말로 뭐랄까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죠. 네. 그죠?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번 잠깐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타임은요. 자, Y 광역시의 주요 지표를 나타낸 건데요. 기억에서 미음 중 전년 대비 범죄율이 증가한 해에 함께 증가한 항목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도대체 언제 범죄율이 증가한 거야? 범죄율은요. 인구수분의 범죄 발생 건수예요. 111만 3,594분의 36,847이 크냐? 111만 4,700, 37,066이 크냐? 요 계산은 언제 하고 앉아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빨리 봤을 때 인구는 똑같이 한 10,000명 정도씩 느는데, 그죠? 범죄가 갑자기 확 늘었었던 해가 있어요. 여기죠. 그죠? 여기가 확 늘었네. 그 여기는 확실히 늘었다는 소리예요. 범죄율이 증가한 해는 확실히 2013년도는 맞아요. 그러면 2013년도가 답이겠지라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세요. 는 게 뭔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흡연 인구수 줄었어요. 음주 인구수 늘었어요. 네. 혼인 건수 늘었어요. 네. 출산율 줄었어요. 조이혼율 똑같아요. 그러니까 는 거, 니은, 디귿 두 개야. 3번 체크하시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판단하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무리예요. 근데 하나가 눈에 도드라지게 딱 보이는, 두드러지게 딱 보이는 오냐? 요걸 잡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여러분 일단은요, 첫 번째, 네, 모의고사 1회에요. 네, 수리형 능력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제가 설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원래는 여러분 설명 진짜 자세하게 들으려면 훨씬 더 걸릴 거고요. 뒤에 거를 조금 나눠서 지금 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뒤쪽에서 또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문제마다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시되 아는 건 넘어가시대요. 조금 이 사람이 딴소리 하는 것 같네. 그럼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네, 전 다음 시간에 계속 문제글 능력 파트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